보셨어요? 오늘은 지금 시장이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뭐 코스피, 코스닥도 빠지고 미국 다우, 나스닥, S&P 다 빠져서 이제 커렉션,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업종별로 대표주들에 대한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속출해서 이럴 때일수록 그 업종별로 시가총액 1등 회사들이 얼마나 주가를 빠졌는지 그 가격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 안에서 역발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먼저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월 21일 금요일 종가가 2834.29로 현재까지 한 달 동안 하락률은 약 5.2%가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942.85로 10%, 코스피의 약 2배 넘게 하락이 나왔어요. 아마 성장주가 많이 담겨있는 코스닥이 좀 더 하락이 나왔고요. 이 10%란 하락률은 1월 3일, 그러니까 1월 첫째 날 기준 약 한 달간의 그 가격 하락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 새벽 것까지 반영해가지고 지금 찍는 토요일 시점 기준으로 다우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로는 약 6.3%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3%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은 약 13% 하락했어요. 그리고 S&P 지수는 8.3% 하락해서 지수로는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고 13%, 그 다음에 우리는 코스닥이 10%로 좀 지수 하락폭이 컸고요.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이따가 그 다음 시간에 준비할 업종 관련된 뭐 대표주, 미국 대표주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봤는데요. 화학주 중에 뭐 듀폰하고 다우 같은 경우는 듀폰은 1월 3일 종가와 지금 현재 그 금요일자 1월 21일 새벽자 기준의 가격 차이가 한 3.95% 하락한 수준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2%. 그래서 화학주 같은 대표적인 화학주 같은 경우는 5% 미만의 뭐 양호한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존슨앤존슨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헬스케어 관련된 연관 기업으로 가져왔는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3.89%, 5% 미만의 양호한 그 하락률을 보여줬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3.3% 월초 대비 그 3.3%의 양호한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ASML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큰데요. 약 13%, 12.9%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1월 3일 종가 대비 1월 21일 종가가 약 21.33%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더 큰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22.4%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이 전기차 관련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성장주. 근데 반면에 화학주하고 이 헬스케어 관련주는 5% 미만의 좀 양호한 하락률을 보여줘서 오히려 주가가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80개 정도의 약 업종을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네이버 업종별로 분류해 놓은 거에 시가총액 1등주들의 주가 흐름을 한 달 동안을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정용품부터 디스플레이 패널까지 제가 한 업종당 최소한 5종목이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그 업종들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외로 한 달 동안 가장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는 한 달 동안 1월 3일 대비 1월 21일 종가가 5.6% 빠졌고 최저점 대비 하락률 5.6%고 종가 대비는 5.2%예요. 근데 코스닥은 10% 빠졌고 최저점 대비로는 10.1% 빠졌습니다. 근데 상승률이 코스피는 5.2%, 코스닥은 10% 빠진 거에 비해서 12%의 한 달 동안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준 업종은 우주항공과 국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2.77%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가장 많이 빠진
뭐 1월 3일 연초 대비 가장 많이 빠진 거는 게임 엔터테인먼트의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게임 엔터테인먼트의 크래프톤은 1월 3일 종가 대비해서 약 32.6%나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크래프톤에 관련된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업종별로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IT 서비스부터,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1등주가 업종별로 시가총액 1등주는 다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거 다 해봤자 78개밖에 안 되니까 78개를 저는 한 번씩 다 다뤄볼 생각이고요. 업종별로 1등주에 무조건 투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등주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1등주 중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회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서비스의 1등주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1월 2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9조 1230억이에요. 1등주의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아파트로 치면 매매가거든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만큼 업종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크다고 물론 거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계속 산업이 성장했다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증명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성과 안정성이 시가총액 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손해보험 업종에서 역시 삼성화재가 1등인데요. 9조 9,013억입니다.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가 현재까지 2.2% 한 달 동안 코스닥 지수가 10% 빠지고 코스피 지수가 5% 하락할 때 오히려 손해보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2.2%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2, 3등주인 뭐 메리츠화재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월등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다. 역시 금리가 올라가니까 보험주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은행인데요. 은행의 KB금융 같은 경우는 9.04%의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도 JP모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티, 그다음에 이 은행 관련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금융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역시 우리나라도 이 상당히 은행 이런 보험 관련된 주가 한 달 동안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다. KB금융이 9.04%의 상당히 좋은 한 달 동안의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다음은 이제 화장품인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해서 한 달 동안에 10.33%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LG생활건강 중국과 관련된 판매 실적 저하의 우려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빠지지는 않았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선통신 서비스 SK텔레콤이 시가총액 1등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2조 5,391억으로 1월 월초 대비로는 2.45%로 하락하면서 지수 대비 훨씬 양호한 방어력을 보여줬고요. 다음은 출판 쪽에 1등은 DNC미디어입니다. DNC미디어가 4,259억의 시총인데 주가는 16.89% 빠졌습니다. DNC미디어가 그 웹툰 관련된 회사인데 상당히 성장성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웹툰 관련된 산업은 이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이 2차 저작물로 이게 영화화 된다든지 드라마화 된다든지 게임에 쓰인다든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DNC미디어 같은 경우는 월초 대비 16.89% 빠졌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업종이다.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압도적으로 1등 시가총액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DNC미디어가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 유틸리티 업종에서는 한국전력이 1등인데요. 13조 6,417억인데요. 한국전력도 4.92% 하락률을 보여줘서 주가 지수와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비철금속의 고려아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뭐 니켈, 구리, 그 다음에 전기차 소재에 들어가는 니켈, 구리, 망간, 코발트 다 사상 최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 원자재 가격 급등이 말해주듯 비철금속의 1등인 고려아연 9.22%의 월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고려아연은 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게 기존에 잘 캐시카우가 나고 있는 원자재 사업 외에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올해 상당 부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주가 지수 대비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지수가 박살날 때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려하는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동력, 2차전지 소재 쪽에 진출한다는 신성장 동력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각화된 통신 서비스에 KT가 1등인데요. KT는 8조 2,903억 원으로 현재까지 하락률은 4.6%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KT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장성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라서, KT에 관해서는 주가는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지만 그렇게 관심 갖고 뭐 지켜볼 만하다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다음으로 해운사는 H&M, 뭐 H&M 5만 원 갔을 때는 막 진짜 뭐 10배 올랐다고 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데, 지금 정확히 반토막 나서 지금 오늘 저점이 24,350원으로 월초 대비로도 약 9.7%의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의 현대글로비스가 1등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6조 1875억으로 현대글로비스는 현재까지 하락률은 4.35%, 한 자릿수의 뭐 양호한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가 1조 3126억인데요. 리츠 상품인데 배당과 관련된 장점도 있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물류 관련된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그런 리츠 회사라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주가 하방 경직성도 2.99%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